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목공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목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목공사는 정말로 인테리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공사는 골 쪽에 관련된 내용이 큰데 저 기초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면 마감을 아무리 이쁘게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공사에 대해서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소비자 그리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공사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목공사에서는 포인트를 세 가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목자재의 종류,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범위 체크 포인트, 세 번째는 목수에 대한 우위. 자, 그럼 세 가지 중에 먼저 목자재의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재의 종류는요, 크게 각재, 합판, MDF, 그리고 석고보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각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재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목재의 폭이 두께 3배 미만인 제재목. 지금 사진과 같은 건데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다루기라고도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목재의 폭이 두께 3배 미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재의 두께가 만약에 30mm라고 하면 폭이 90mm를 넘지 않는 것을 각재라고 한다는 건데, 이런 각재들을 통해서 벽체 또는 천장의 구조체를 많이 만들게 되죠. 그리고 미송, 소송, 나왕 등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미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나는 소나무, 그리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잣나무, 나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나는 나왕나무를 일컫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송에서부터 나왕으로 갈수록 가격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격은 사이즈에 따라서 한 치각, 두바이, 오비기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길잖아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 3.6m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인테리어 같은 걸 할 때는요, 이게 3.6m 너무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재소에서 반을 절단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판입니다. 합판이 뭐냐면 목재의 얇은 판을 나뭇결의 방향이 서로 직교하도록 접착제를 붙이는 건데요. 직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90도로 이렇게 중첩되게 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이 사진처럼요. 지금 보시면 판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가로, 이게 세로면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데, 보통 보면 4.8, 8.5, 11.5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 용어로 니부, 3부, 연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합판 같은 경우는 구조체의 벽체를 구성하거나 천장을 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자재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MDF는 뭐냐면 나무의 섬유질을 추출해서 접착제와 섞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진 목재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합판 같은 게 자르게 되면 톱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온압축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이즈가 보통 보면 9mm, 12mm, 18mm, 30mm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요 MDF도 합판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이는 판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고보드라고 하는 것은 석고와 섬유 물질로 만들어진 판 모양의 것으로서 플라스터 보드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석고보드도 합판과 같이 구조체를 형성하는 판재에 많이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반 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수보드, 방화보드, 차원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드가 컬러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쓰임새가 다르겠죠. 사이즈는 9.5, 12.5가 가장 많이 쓰는데, 아까 우리가 합판 이야기했잖아요. 합판 같은 경우 사이즈가요, 48이라고 해서 1220에 2440, 그건 이제 48 사이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이즈가 돼 있는 반면 석고보드는 36 사이즈라 해서 900에 1800 사이즈로 재단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목자재를 알아봤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뭐냐면 공사 범위 및 체크 포인트. 공사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보며 무슨 작업을 할 때 어떤 의뢰를 하고 무엇을 설명을 드려야 퀄리티 있고 나중에 하자가 없는 작업이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공사 범위 및 체크 포인트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공사라고 하면요, 벽체와 천정 작업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우선 벽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옹벽 위에 석고보드 및 합판을 치부하는 작업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여기 이 벽, 이 옹벽이라고 하죠.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 벽인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합판을 대놨습니다. 이걸 왜 됐을까요? 지금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석고보드를 치잖아요. 석고보드를 쳤습니다. 여기서 석고보드를 이렇게 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공구리 벽보다는 석고 작업을 해야 훨씬 더 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배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면에다가 그대로 벽지를 붙여도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기존 옹벽에다 바로 도배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간 퀄리티가 떨어져요. 벽체를 이렇게 쭉 올렸을 때 합판이나 석고보드처럼 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도배를 한다고 하면 그 면을 다 샌딩 작업도 해야 되고 그 샌딩 작업 함에도 불구하고 면 자체가 이렇게 문 경우에는 도배가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석고를 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벽체 마감을 도배가 아닌 도장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무조건 석고보드를 쳐야 돼요. 왜? 기존에 있는 옹벽 자체에서는 도장 작업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기본 도장으로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몰퍼티라고 해서 면 자체를 전체를 핸디퍼티로 면을 잡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통 2회, 3회 잡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도장 도포를 2회에서 또 3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퍼티 작업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 작업을 할 때는 필히 벽체에 석고보드 9.5T를 2장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도배보다는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시멘트 벽돌을 조적조적 이렇게 쌓았는데 거기다가 석고보드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석고보드가 이렇게 삭아요. 그래서 20년이나 30년이 넘은 아파트들 보수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석고보드를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막 석고가 다 부스러집니다. 부스러지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도 다 보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견적 작업을 할 때, 이거 왜 목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미리 감안하고 견적에 반영을 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인테리어 회사와 고객분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좀 잘 맞아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침실에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죠. 이 발코니를 확장할 때도 목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코니 확장된다. 발코니 확장된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가 단창, 여기가 단창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이 단창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붙으면서 이중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중창이 만들어지면 이중창이 만들어졌을 때의 창에 대한 사이즈가 단창보다도 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앞에 벽체를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추가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가 외부, 여기가 내부, 여기가 벽체, 여기가 단창이에요. 이거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벽면을 반으로 탁 잘라는 거예요. 옆에서, 측면에서.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요, 이중창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단창이 145mm인데 이중창이 245mm로 100mm가 만약에 커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벽체보다도 여기가 100mm가 더 튀어나오는 겁니다. 100mm가 더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공간에 여기에다가 벽체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확장이 되면서 내부 벽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단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샤시와 이 벽체가 마감이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벽체가 100mm가 뒤로 쑥 밀려 있는데 마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감 때문이라도 벽체를 앞쪽으로 더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신규 벽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때 중요한 게 이 신규 벽체를 만드는 이 벽체를 어떠한 구성으로 단열을 하면서 벽체를 만드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기존에도 보면 이 벽체와 창 사이에 이렇게 제가 벽체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이게 10mm 정도, 1cm 정도가 뒤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요, 이 샤시보다 이 벽체가 10mm가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벽체가 침실일 경우에 도배지로 많이 하잖아요. 도배지. 샤시와 도배지가 1대1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감이 안 끝나요. 마감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실내로 샤시가 10mm가 더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 벽체에서 도배지가 이렇게 오다가 샤시 끝에서 싹 말려서 마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샤시에 대한 사이즈를 목공 작업자와 협의를 해서 그 사이즈만큼 반영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직영공사가 아니고 턴키공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시공이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신규 벽체를 만들 때 내부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단열재는 그러면 무슨 종류의 단열재가 좋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단열재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제가 4가지만 가져와봤어요. 단열 성능에 대한 순서대로 제가 1, 2, 3, 4를 했는데요. 4번부터 볼게요. 4번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 뭐? 스티로폼을 비드법이라고 하는데 이 스티로폼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옛날 아파트 같은 거 보면요. 스티로폼 제일 많이 나와요. 단열 효과가 어떻게 된다? 조금 낮은 등급의 제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3번은 뭘까? 3번. 이 3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드법 2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스티로폼보다는 조금 더 단열 성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번은 압출법이라고 해서 아이소 핑크 제품이거든요. 일반적인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번이 뭐냐면 패널 폼보드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제품 중에서는 가장 단열 효과가 우수하다. 대신 비용도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 만약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면 우레탄 보드라고 있는데요. 우레탄 보드는 우리 우레탄 폼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폼 충전할 때 그 재질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제품들 쓰고요. 이거 말고 약간 이렇게 솜 같은 거 있잖아요. 글라스 울이라고 하는 제품들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주택공사에서는 발코니 확장할 때 지금 보신 2번 압출법의 아이소 핑크 제품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목공사 중에서 목자재와 공사 범위 및 체크 포인트에 대한 일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